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타이머 앱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디지털 타이머인데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이 동작하는 동안에 일시 정지랑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컴포넌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세부 속성은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토로 들어와서 자, 프로젝트 이름을 새 프로젝트 시작하게 하고 자, 이름을 설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 레이아웃 수평 배치를 갖고 오고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수평 배치를 갖고 와서 수평 정렬하고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하고 배경색을 없음 너비는 부모의 수에 맞추기를 선생님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스크린을 클릭하셔서 전체 스크린을 수평을 그냥 가운데로 먼저 해놓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평 배치를 갖고 와서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자, 레이블 하나 갖다 오고 텍스트 박스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는 컴포넌트 이름을 원하는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 텍스트에는 이제 힌트는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너비를 그냥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둘이 반반 이렇게 하게 만들겠습니다. 글꼴은 굵게 하고 한 16 정도로 해볼게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레이블은 보이는 게 시간 설정. 글꼴 크기는 16 굵게. 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맞추고 가운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가 그냥 해도 되는데 레이블로 해서 선생님은 중간에 좀 칸 띄우기, 줄 띄우기를 좀 할게요. 높이를 한 10픽셀 혹은 뭐 20픽셀 여러분 보시면서 적절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레이블이 아니더라도 뭐 레이아웃 수평 배치를 갖고 와서 띄어쓰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갖고 와서 이건 카운트용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크게 보여줘야 되니까 한 130 정도로 하시고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보시면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한 65% 화면에 퍼센트로 할게요. 너비는 부모님 수에 맞추기. 텍스트는 0으로 해두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0으로 했는데요. 가장 뭐 하는 게 원하는 시간 이 텍스트 박스를 갖고 왔을 때는 이 텍스트 값이 없으면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초 정도를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설정은 여러분 블록 가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카운트는 가운데. 텍스트 정렬 가운데 이렇게.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에는 레이아웃을 수평 배치를 갖고 오셔서 가운데 자, 기본적으로 하고 버튼 3개를 갖고 오겠습니다. 커먼트 이름을 여기는 일시정지 시작 여기는 초기화 자, 커먼트 이름을 바꿔놓고 일시정지부터 바꿔볼게요. 글꼴은 굵게 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래서 3개 똑같이 할게요. 텍스트는 일시정지 텍스트는 가운데 자, 시작부터 굵게 자, 요거는 색깔을 선생님이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색상도 하얗게 조금 틀리게 네, 시작 자, 초기화 버튼은 굵게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초기화 이렇게 되면 디자인이 다 끝났고요. 여기에 여러분 센서에 가셔서 시계 하나만 갖고 오시면 돼요. 시계는 현재 1초 타이머대로 이제 타이머 간격이 바뀌는데 이렇지 않고 여러분 10분의 1초 9.8초, 9.7초 이렇게 하려면 이걸 1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만일에 뭐 100분의 1초, 그러니까 9.99초, 9.08초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면 타이머 간격을 10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넘어갈게요. 블록.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전역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자, 타이머 동작. 자, 요런 것들은 전역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셔도 돼요. 자, 타이머 동작은 자, 일단은 거짓이죠. 자, 시작 버튼 눌러야 가는 거죠. 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타이머 동작이 참.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이제 카운트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의 텍스트 값, 우리 0이라고 크게 쓴 데 있죠. 여기 이 값을 뭐로 지정을 해야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5초를 했다. 그럼 5초, 10초를 했다. 그러면 10초. 그게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의 값이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 활성화를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작 버튼 할 때 활성화를 참 하고요. 나중에 0이 됐는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그냥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뭐 타이머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게 거짓 값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시계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계가 돌아가겠죠. 자, 타이머가 동작이 될 때 만약 뭐뭐이라면 전역 변수 타이머 동작이 참이라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타이머 동작이 참이라면 자, 카운트의 텍스트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0.1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수학에 가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소수로 나타내기 숫자가 있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할 거죠. 자릿수는 하나, 소수. 그 다음에 하나씩 뺄 거예요. 수학에서 빼기. 0.1씩 빼겠죠. 뭐를? 카운트에 있는 텍스트 값을. 자, 카운트에 있는 텍스트 값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 이렇게. 그럼 0.1초씩 감소가 돼요. 그리고 만약 자, 카운트의 텍스트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아직 동작 타이머가 이제 돌아가지 않을 때죠. 만약 카운트의 텍스트 값이 요거는 요걸 수학으로 해야 되겠네. 이게 0이라면 자, 타이머 동작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일시정지 활성화가 거짓이겠죠. 요걸 하려고 여기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활성화 값을 참으로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때는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눌러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0.1씩 감소가 되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눌렀을 땐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만약 뭐뭐이라면 아니라면 전역 변수가 참이라면 자, 시계가 동작하고 있어요. 타이머 동작이 되고 있으면 자, 타이머 동작은 참이죠. 자, 눌렀을 때 참이면 이렇게 되고 참이면 아니고 거짓이죠. 자, 만일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타이머가 더 이상 동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버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일시정지 텍스트 값을
자, 일시정지의 텍스트 값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다시 시작. 요렇게 요게. 그다음 만일에 여기 버튼이 거짓이라면 타이머 동작하고 있지가 않아요. 아니라면 요건 아니고. 자, 아니라면 전역 변수 값은 참이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일시정지 텍스트는 다시 바꿔야 되죠. 자, 일시정지 버튼 눌렀을 때는 다시 시작으로 되고 타이머가 멈춰야 되고요. 다시 또 눌렀을 때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텍스트 값이 일시정지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 초기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머 동작 값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 텍스트가 처음처럼 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 텍스트 값이 일시정지 맨 처음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디지털 시계고요.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어들게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